지구상에서 가장 원시적인 부족인 하드자족. 그들은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전에 그랬듯이 활과 화살로 음식을 사냥하며 생존합니다. 모든 숲을 속에 예측 못할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야생의 사바나 깊은 곳에서 그들은 바위 너구리, 영양, 개코 원숭이를 쫓습니다. 하드자 부족은 가장 원시적인 삶의 형태로 살아갑니다. 흙탕물을 마시고 유충이 들은 꿀을 먹고 동물의 배설물이 묻은 고기를 먹기도 합니다. 앞으로 3일 동안 우리는 그들의 일원이 되어 그들의 삶의 방식을 지켜보겠습니다. 하드자 부족은 탄자니아 북부의 에야시 호수 근처에서 5만 년 이상 살아왔고 현대 세계와 처음 접촉한 것은 약 150년 전입니다. 혀를 튕기는 소리를 내는 그들만의 언어로 소통합니다. 부족원들이 우리를 족장에게 데려갔습니다. 제 이름은 사코로입니다. 사코로? 사코로, 루히. 루히. 애들은 어딨어? 확인해 봅시다. 벌써 가지는 않았을 거야. 저기 무게사. 저희는 하드자 부족입니다. 저희 하드자베 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다들 모여. 사냥 실력은 입은 가죽과 모피에서 드러납니다. 예. 머리에 쓴 개코 원숭이 거예요. 이건 뭔가요? 개코 원숭이 털이요. 제가 어렸을 때 항상 울었었어요. 엄마가 그걸 좋아하지 않아서 제 얼굴에 이런 상처를 내셨어요. 눈물 속에 소금이 상처를 따갑게 해서 아이는 아픔을 느껴도 울지 않을 것을 배웁니다. 이제 저는 다 커서 더 이상 우는 애가 아닙니다. 여기서 젊은 사람들이 다음 사냥을 위해 장비를 만들고 수리하고 있습니다. 세대를 거쳐 전해져 온 기술들입니다. 제 화살들이 최고예요. 제가 직접 만들어요. 사냥 중에 동물을 만나면 동물 종류에 따라 다르게 행동합니다. 어떤 동물은 후각과 시력이 뛰어나요. 조용히 숨어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가까워질 때까지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런 후 활을 쏩니다. 코코, 여기는 왜 이래요? 표범이요. 오래전에 표범한테 공격당했어요. 그들은 독특한 패턴으로 화살을 맞춤 제작합니다. 만약 누군가의 분실된 화살이 발견되면 누구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추가로 누가 목표물을 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활에는 그들이 사냥한 동물의 부위들을 사용한 독특한 문양도 있습니다. 사냥꾼이 얼마나 재능과 경험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비행 중에 화살이 안정적으로 날아갈 수 있게 새 깃털을 사용합니다. 화살을 만들기 위해 먼저 나무 조각을 조심스럽게 깎습니다. 나무가 최대한 가볍고 곧아야 합니다. 그들은 항상 진행 상황을 조절하고 곡선이 생기면 이빨을 사용해 고칩니다. 어떤 동물이 가장 무섭나요? 코끼리, 사자, 표범이요. 코끼리는 큰 코를 갖고 있어요. 코로 아무 것이나 잡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먹어요. 절대 코끼리 가까이 가지 마세요. 항상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해요. 코끼리한테 공격당하면 두 동강 날 수 있어요. 개코 원숭이에요. 가서 사냥할 거예요. 내일 개코 원숭이 사냥하러 거기로 갈 거예요. 당신은 그냥 가서 자고 내일 아침에 개코 원숭이 사냥에 참여하면 돼요. 동이 트기 전에 모였습니다. 사쿠로는 다른 사냥꾼들을 깨우기 위해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일부 장면은 민감한 내용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드자족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존중과 열린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준비됐을 때 야생으로의 모험이 시작됩니다. 사냥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그룹으로 나뉘어 갑니다. 예, 부족이 준비 중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봅시다. 날이 밝으면 우리는 사쿠로를 선두로 야생으로 향합니다. 경계 태세를 갖춘 사냥개 10마리를 데리고 갑니다. 사냥꾼들은 칼, 활, 그리고 독이 들고 들지 않은 화살을 챙겼습니다. 사쿠로가 이쪽을 가리켰어요. 저희는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저기 보세요. 저희는 이 그룹을 따라갈 거예요. 저희 촬영팀 중 한 명은 사쿠로와 개들을 따라가고 있어요. 사냥하는 중에 우리는 때로 더 작은 그룹으로 나뉠 겁니다. 이 광활한 지형에서 개들이 우리의 눈과 귀가 됩니다. 그들은 넓은 지역을 퍼져서 탐색합니다. 이 전략은 개들과 우리 모두가 더 많은 땅을 커버하고 사냥감을 발견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거 보세요.
오늘 날씨가 좋아요. 덥지 않고 매일 이랬으면 좋겠어요. 뭘 찾는지 보자고. 이런 지능 연못을 이용해요. 이들은 물을 이렇게 마십니다. 먼저 불고 그 다음에 마셔요. 이들의 면역 체계는 박테리아와 기생충의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강합니다. 물이 차가워요. 깨끗하든 않든 신경 안 써요. 개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저기 뭔가 있어요. 뛰어요. 저 긴 막대기를 구멍 안에 넣을 거예요. 동물이 나오게 겁주려는 거예요. 저 막대기가 충분히 길지 않아서 더 긴 걸 만들고 있어요. 개가 동물을 잡기 더 쉽게 하려고 더 큰 구멍을 파려고 해요. 몽구스. 포기했어요. 시간은 소중하니 지금은 넘어갈 때예요. 하드자 부족은 유목민이어서 식량을 저장하거나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사냥과 채집에 의존합니다. 다람쥐를 잡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사냥꾼 한 명은 나무를 흔들어 동물이 혼란스럽게 하고 다른 사냥꾼을 향해 가게 합니다. 잡았습니다. 오늘의 첫 사냥입니다. 다람쥐 잡기 쉽지 않았어요. 우리는 숲을 속으로 다람쥐를 쫓았어요. 허리띠 안에 끼웠어요. 이제는 화살을 찾고 있습니다. 화살 하나하나가 소중해요.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개들이 사코로를 자리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동물이 도망치지 못하게 입구를 풀로 메우고 있습니다. 왜 안 잡았어? 몽구스는 사냥할 때 엄청 울어요. 강 아래에 물이 많습니다. 바라이가. 야, 강 못 건너. 앞서 있는 강을 통과할 수 없어서 경로를 변경합니다. 드디어 쉴 시간입니다. 저희가 걷기 시작한 지 4시간이 지났어요. 날카롭고 옷을 찢어버립니다. 항상 걸려요. 옷을 찢어버려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사코로가 아래에 있는 다른 사냥꾼들을 감시합니다. 개들이 이 바위 너구리를 잡았는데 반을 먹어버렸어요. 이제 사코로는 바위 사이를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가시들이 다리를 찌릅니다. 길을 가꾸기 위해 나뭇가지를 자르고 있습니다. 그 사이 소녀는 바위 사이로 몸을 밀어넣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 바위 사이로 들어간 소녀는 이 지역을 한쪽에서 반대쪽까지 다 돌고 있습니다. 그와 개들은 이 작은 공간에서 사냥감을 찾고 있습니다. 이 바위 아래에서 바위 너구리를 하나 더 쐈습니다. 조심해! 그쪽으로 갔어! 저기서 다른 것을 봤나봐요. 개들이 쫓고 있는 것 같아요. 큰 바위 너구리야! 끌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준비됐지만 닿을 수 없는 먹잇감이에요. 둥지에 있는 한 마리는 잡혔어요. 여기 있어요. 동물이 아직 살아있어요. 끝내주려고 하고 있어요. 참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좋지 않은 방법. 이미 죽었어요. 바위 너구리.
저기 이미 내가 쐈어. 꺼내야 돼. 눈이 보여? 바위너구리는 그렇게 울어요. 저희는 신경 안 써요. 그냥 음식이에요. 돌을 써. 개들이 물려고 해. 이게 세 번째 바위 너구리예요. 단 50년 만에 하드자족은 농작물과 가축을 위해 나무를 베고 야생동물을 쫓아내는 이웃 부족들에게 땅 90%를 잃었습니다. 저희까지 다 살았었어요. 이 지역 전체요. 동물 개체수의 감소가 사냥과 생존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의 삶의 방식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을 보세요. 손바닥 사이에 화살을 빠르게 굴리는 것만으로 1분 안에 불을 피웁니다. 이제 이들은 시력을 높이고 사냥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믿는 식물을 섭취하기 위해 휴식을 취합니다. 저희가 이 산에서 개코 원숭이를 많이 사냥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산 아래로 쫓아갔습니다. 개들이 미친 듯이 쫓아갔어요. 저희는 2마리를 잡았습니다. 남은 몇 마리는 반대쪽으로 갔습니다. 그 개코 원숭이들은 매우 공격적이었어요. 이 지형을 걷는 것조차 힘듭니다. 또 걸렸어요.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세요. 반대쪽으로 넣어요. 이쪽이요, 이쪽. 이쪽이요? 반대쪽이요? 네. 이런 소년이 몽구스를 찾고 있습니다. 닿을 수 있는 모든 틈새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기 숨고 있었어요. 아직 살아있네. 문다. 조심해. 이빨이 날카로워. 잡았다. 못 잡을 줄 알았지? 이젠 어쩔래? 돌을 써. 때리는 방식이 웃겨요. 평가하지 마세요. 이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우리 조상들이 생존해온 방식이고요. 벌들 어디 있어? 여기 나무 위에 있어요. 우리 지금 쏘였어요. 여기로 가지 마. 이쪽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안 들었잖아. 벌들이 미쳤어요. 괴롭히지 마세요. 저는 쏘여도 안 부어요. 하지만 당신이 쏘이면 피부가 부을 거예요. 아, 너무 힘든 사냥이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산에서 동물들을 쫓으며 단 7시간 만에 36,000보를 걸었습니다. 개코 원숭이의 엉덩이 고기를 좋아한다고 해요. 그리고 어느 부분이요? 저희는 개코 원숭이의 손과 엉덩이 부분을 좋아해요. 개코 원숭이의 엉덩이는 달아요. 개들은 남은 음식 조각을 얻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기를 다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기가 맛있어 보여요. 이들은 사냥한 동물의 발톱부터 먹습니다. 어떤 부분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고기를 부드러운 뼈들과 함께 먹습니다. 씹을 때마다 톡 소리와 깨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부분을 먹어볼게요. 하자족이 저와 사냥을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지만 바위 너구리 고기가 정말로 어떤지 알고 싶은 사람에게 알려드리자면 솔직히 고무 씹는 것 같았습니다. 바위 너구리. 자유 시간은 사냥하는 동안 잃어버린 화살을 채우기 위해 화살을 만들며 보냅니다. 원숭이요. 산에서 찾을 겁니다.
각 하드자 부족은 약 30명으로 구성되고 평균 수명은 약 32년입니다. 사실 유아 사망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보통 하드자 부족 여성들은 4명의 아이를 낳지만 그중 한두 명만 살아남습니다. 꿀은 이들에게 금입니다. 이들이 야생에서 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열량과 필수 영양소로 가득 차서 부족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음식입니다. 바오밥 나무 근처로 왔습니다. 저기 나무 위에 구멍이 있어요. 저기가 꿀이 있는 곳입니다. 나무에 붙이기 위해 나무 조각을 자를 겁니다. 그걸 사다리로 사용해 올라갑니다. 이 나무 안에 수천 마리의 벌들이 있어요. 한편 다른 사냥꾼은 훈연 막대를 만들기 위해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막대기들이 사람 몸을 지탱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짧게나마 벌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훈연 막대를 벌집 안으로 넣습니다. 이 시끄러운 소리는 수천 마리의 벌 때문에 납니다. 여전히 벌에게 수차례 쏘이지만 꿀을 얻기 위해 고통을 감내합니다. 벌들에게 쫓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벌들이 벌집에서 나오기 전에 서둘러야 합니다. Kuaba, cek. Kaina. 해리야 그랬고. 아직 꿀이 별로 없어. 때가 좋지 않아. 조금은 더 기다려야겠어. 꿀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밀랍이에요. 그리고 안에 유충이 들어있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드자 부족에게는 꿀은 음식일 뿐만 아니라 화폐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꿀을 금속 도구, 유리구슬, 타이어 신발, 그리고 옥수수 가루와 교환합니다. 이들은 돈을 사용하지 않고 심지어 숫자를 세는 시스템도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하드자 언어엔 하나와 둘이 유일한 숫자입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시간을 재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시계와 달력은 무의미하죠. 이들에겐 생일과 종교적인 휴일 같은 날짜 기반 행사가 없습니다. 본인이 몇 살인지 아시나요? 몰라요.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은 이들 중 일부는 탄자니아의 공용어를 배웠고 숫자를 빌려왔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10까지 셀 수 없습니다. 이 경우의 8처럼 오를 넘는 숫자를 표현하려면 그것들을 결합해야 합니다. 몇인가요? 여기는 5, 저기는 3. 제가 70을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너무 많아요. 큰 수는 이들에게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이들은 항상 개코 원숭이 사냥을 생각하고 있나요? 이게 가장 맛있는 고기예요. 잠을 잘 때마다 개코 원숭이 꿈을 꿔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사냥을 나서고 개코 원숭이를 찾아요.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안 보이면 다른 데로 갑니다. 그렇게 울어요. 몇 시간 잠을 잔 후 둘째 날 새벽 4시에 더 큰 사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온 지 이틀째 되는 날이고 오늘은 영양과 개코 원숭이를 사냥하러 갈 겁니다. 동물들을 추적하는 동안 팀원 한 명이 이곳에 머물며 생활을 기록할 겁니다. 오늘 사냥을 나가지 않는 남자들은 도구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독이 다 떨어져서 먼저 이 소년과 노인은 물을 구하러 먼 길을 나섭니다. 일상으로 바쁘더라도 오늘의 식사를 위해 뭔가를 찾아 사냥할 기회를 잡기 위해 여전히 주의를 주시합니다. 여러분의 시도가 실패한 후 그는 캠프로 돌아가는 길에 큰 달팽이를 발견합니다. 달팽이에요. 우리 하드자 부족은 이걸 먹어요. 그냥 불에 구워 먹어요. 저 산 보이세요? 저곳에 하이에나가 많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달팽이의 맛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달팽이를 노인들에게 바칩니다. 과거에는 부족원이 늙으면 젊은이들이 큰 동물을 사냥하여 마지막 만찬으로 고기를 바친 후 노인들이 굶게 버렸었습니다. 요즘은 노인들을 돌보며 사냥감을 공유합니다.
이 나뭇가지는 사하라 사막 장미에 속하는데 하드자 사냥꾼들이 큰 사냥감 포획에 나설 때를 위한 핵심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이요 친구, 독. 먼저 나뭇가지를 작은 조각들로 자르고 모두 팬에 넣습니다. 차가운 물로 조각들을 덮고 끓입니다. 표면 내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나뭇잎을 사용합니다. 다음에 조각들을 제거하고 혼합물이 걸쭉해질 때까지 끓입니다. 그러고 한 번 저어주면 진액을 바위에 올려주고 물을 조금 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재를 더해주고 돌로 으깨서 섞습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검고 끈적끈적한 독이 든 반죽입니다. 신중하게 화살 끝을 코팅합니다. 이제 이 화살은 사용할 준비가 됐습니다. 손을 풀밭에 문지르며 독을 닦아냅니다. 이건 독이 든 화살입니다. 저와 당신에게 모두 위험하죠. 동물을 쏘면 이 독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 심장까지 옮겨갑니다. 몸이 못 움직이게 하고 동물은 넘어지죠. 임팔라, 버팔로, 얼룩말, 기린, 그리고 모든 큰 동물들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고기와 꿀을 찾는 동안 여자들은 과일과 채소를 채집합니다. 지금 땅을 파는 막대기를 사용해 뿌리와 덩이 줄기를 파냅니다. 자연의 영양 저장고와 같죠. 여기 야생 감자를 찾았습니다. 치마가 너무 짧아요. 천 좀 주세요. 거의 고립된 생활을 하는 하드자 여성들은 낯선 사람에게 찍히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덤불 멧돼지가 왔었네요. 신선해요. 얼마 전에 왔었어요. 덤불 멧돼지. 추적해 볼 거예요. 개들이 도와줄 거예요. 보세요. 돼지가 여길 팠습니다. 이 나무에는 또 긁힌 흔적. 파직하는 소리를 듣고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파악하기 위해 멈춰 섰습니다. 확인할 거나 사냥할 것이 있는지 확인할 겁니다. 없어요. 비 때문에 동물들이 굴이나 피난처에 숨었습니다. 갈라고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동물의 둥지가 보이나요? 부족원들은 동물이 숨어있는 곳에서 동물이 나오게 나무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있어요. 이제 달릴 시간입니다. 여기서 못 맞힐 수가 없죠. 어떻게 그걸 놓쳐? 그냥 재미있게 놀고 있어요. 동물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보세요, 보세요. 저기 있네요. 조심해. 우리 쏘지 마. 와, 이놈 끈기 있네. 여기 한 마리 더 있어요. 소년이 갈라고 둥지를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시도 후에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나무에 올라갈 수 있게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소년은 갈라고 둥지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다가가서 잡았어요. 꼬리를 잡았습니다. 갈라고 눈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둥지를 꽉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가 목숨을 끊어줍니다. 이 동물은 갈라고라고 합니다. 주로 밤에 활동합니다. 우리는 이 갈라고가 자는 동안 잡은 겁니다. 헤드샷이네요. 눈빛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나왔어요. 이 동물의 손을 보세요. 원숭이와 가까운 종입니다. 한편 캠프에선 어린 소년 2명이 사냥 중입니다. 새를 속이려고 휘파람을 울음소리와 비슷하게 봅니다. 가까우면서도 멀었네요. 놓쳤습니다. 떨어졌어. 하지만 세 번째 시도에 한 마리 잡았습니다. 하늘에서요. 비둘기 잡았어요. 이 개한테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상처가 많아요. 개코 원숭이가 우리 개들에게 상처를 입혔어요. 개코 원숭이? 네, 물었어요. 예. 비가 그쳐서 동물들은 피난처에서 나오고 하드자 부족은 그들을 잡을 준비가 됐습니다. 잡았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새예요. 친구, 이 식물 보이세요? 만지지 마세요. 며칠 동안 가려울 거예요. 저는 실수로 만져본 적이 있어요. 미친 듯이 가려웠어요. 개들이 확신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뭔가 있어요. 서둘러! 개들이 먹고 있어. 나 활이 없어. 화살도 안 보여. 개들은 충성심이 강하지만 때로는 하자 사냥꾼보다 더 빨리 행동하고 스스로 사냥을 하기도 합니다. 손으로 새를 잡으려고 합니다. 사르코와 다른 사냥꾼들은 이제 지쳤습니다. 사냥을 잠시 멈추고 캠프로 돌아옵니다. 이제 배고파요. 밥을 먹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밥을 먹은 게 언젠가요? 어제요. 저녁만 먹었어요. 과거에는 동물이 많아 삶이 좋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개코 원숭이 찾기 힘들어요. 이제 너무 똑똑해졌어요.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죽으면 어디로 갈 거라고 생각하나요? 모르겠어요. 보세요. 죽으면 땅에 묻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끝이에요. 어린 아이들은 아직 화살 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그들의 수업 시간입니다. 오. 나이스. 이들의 미래의 꿈은 뭔가요? 뭐요? 너는 이해돼? 커서 말인가요?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이해도 안 돼요. 가끔 이들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어려워해요. 네, 미래라는 개념이 없네요. 이 화살촉을 다토가 부족으로부터 얻어요. 우리는 답례로 그들에게 꿀과 전통약을 줍니다. 산을 탈 거예요. 멀어요. 또다시 이른 새벽, 하드자 부족과의 3일차입니다. 우리가 자고 있을 때 밤 사냥을 하러 나갔던 무리가 방금 돌아왔습니다. 저희 어제 저녁부터 사냥했는데 드디어 이 영양을 잡았어요. 작지만 나눠 먹을 겁니다. 만지지도 마. 넌 사냥 나가지도 않았잖아. 영양을 잡았어요. 딕딕이라고 불려요. 우리가 개코 원숭이들과 가까워지는 동안 캠프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움막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남자 둘이 쓸만한 가지와 잎을 모으려고 덤불 속으로 향합니다. 개코 원숭이들은 영리한 동물입니다. 무언가를 감지하면 계속 움직여요. 그들은 인간과의 접촉을 싫어합니다. 따라붙어야 해요. 가요. 주변에
개코 원숭이를 봤는지 물어보러 갔습니다. 우린 영리하지만 그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죠. 계속 찾을 거예요.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발 앞서가는 게 중요합니다.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합류해서 석청을 먹으려고 휘파람을 불며 아침 꿀채집을 떠난 부족원들과 소통합니다. 챙겨. 이제 달콤한 간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꿀은 달지만 벌들은 미쳤어. 가끔 벌들이 싫어. 그래도 배를 채울 꿀을 주잖아. 이제 재료가 모두 준비되어 운막의 기초를 다질 시간입니다. 일단 뼈다를 만들기 위해 나뭇가지를 구부리고 엮으면서 시작합니다.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를 추가적으로 감아줍니다. 이런 세장과 같은 구조물이 주요 부분입니다. 그런 다음 바닥을 야생 알로에 식물로 둘러싸고 위쪽을 잎과 풀로 덮습니다. 마무리로 흰 꽃을 꽂아줍니다. 그리고 몇 시간 내에 이 어린 아빠와 그의 가족에게 선물할 새로운 집이 지어졌습니다. 집이 완성됐고 이제 안에서 잘 수 있어요. 한번 봐요. 이게 전통적인 하드자 운막이에요. 우리는 이 방식으로 집을 지어요. 말해봐. 개코 원숭이들이 저 바오밥 나무들을 올라서 모든 나무를 확인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 주요 목표는 저 바위들에 가는 겁니다. 저기에 개코 원숭이가 살고 있대요. 길을 따라 걸을 때 아래 바위들 속으로 숨어있는 바위 너구리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바위 너구리 5마리를 모두 잡았고 이제 개코 원숭이 차례입니다. 이들은 위산과 거의 배설물과 같이 반소화된 음식이 섞인 위를 개걸스럽게 먹고 있습니다. 사쿠라가 모든 지역을 확인했지만 개코 원숭이를 찾을 수 없었다네요. 하지만 밤에 오늘 시험해 볼 겁니다. 개코 원숭이들은 위협에 직면했던 장소들을 피하면서 과거 경험으로 배우게 됩니다. 여기를 떠난 것 같습니다. 하드자 부족은 전략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이 지역의 다른 곳에서 개코 원숭이를 쫓을 겁니다. 포식자와 피식자 모두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합니다. 야생에서의 숨바꼭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개코 원숭이를 사냥하고 있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어요. 부족원 일부가 개코 원숭이들이 어디 살고 있는지 찾았습니다. 나무 위에 있어요. 저희는 더욱 조용히 할게요. 개코 원숭이는 야행성 동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로 낮에 활동하고 밤에는 표범, 하이에나, 인간과 같은 포식자로부터 보호받고자 나무에서 잡니다. 카메라에 ISO를 높이고 노이즈가 낀 그림을 보겠습니다. 한 치 앞도 안 보입니다. 사냥꾼들과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실수로 독화살을 맞고 싶지 않습니다. 개코 원숭이 서식지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숲이 방해하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였어요? 갈라고 같은 거요. 큰 놈이요. 더 큰 거요? 개코 원숭이는 큰 무리를 이루어 삽니다. 서로를 돌보면서 무리에게 위험을 알리고 위협으로부터 집단으로 방어합니다. 저기 한 마리 봤답니다. 한 마리 봤대요? 예. 오케이. 한 마리 봤다고 해요. 이동해야 해요. 여기엔 없습니다. 개코 원숭이는 매우 민첩하고 땅 위나 나무 위에서 모두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요. 미끄러워요. 개울가를 따라 걷고 있는데 가파른 경사면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지나가기에도 너무 좁습니다. 한 시간 반이 지났는데 개코 원숭이를 한 마리도 못 봤습니다. 부족원들이 사방을 둘러보고 있어요.
마지막 밤 촬영이 성공적인 사냥을 포착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3일 동안 열심히 추적하고 쫓은 끝에 하드자 사냥꾼들은 가족을 위해 개코 원숭이 한 마리 없이 빈손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편집 과정에서 한 프레임을 보면 불이 꺼졌을 때 개코 원숭이가 가지에서 가지로 넘어가면서 도망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인간들의 신체적 한계를 알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도망가기 위해 불이 꺼지기를 가만히 기다렸던 겁니다. 이 예상치 못했던 반전은 생존이 항상 강자나 똑똑한 사람 편을 들어주지 않고 적응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개코 원숭이 사냥의 끝에 이르렀습니다. 성공하지 못했죠. 그 동물들이 아마 우리를 들었을 겁니다. 하드자 부족원들은 우리가 수천 년 전 살았듯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는 현대화되고 이 독특한 문화를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로 가는 창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성의 깊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루히 체넷이었습니다.